안녕하세요. 중대부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 맡은 강성미 강사입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저는 강성미고요. 지금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거, 이번 기말고사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준비를 같이 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2학기,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 곧 오잖아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지 대비 전략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총평 말씀드리면요. 선택형이 25문항, 소답형 5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비해서 선택형 문항이 5문항이 조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서답형 문항은 그대로인데 총 30문항으로 조금 더 문항수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 범위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그죠? 중간 때도 제가 시험 범위 진짜 많아요. 중대부고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쵸? 왜냐면 소설 유인물, 교술 유인물, 토론 유인물 요거는 요번에 주신 거잖아요. 이것도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중대부고 특징이 뭐냐면 교과서가 들어가긴 했어요. 대화 부분이 들어가긴 했는데 요 부분 빼놓고선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고 유인물 중심으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다가 문법 유인물, 문법도 이번에 시험 범위 또 포함됐죠. 누적식 시험 범위였죠. 에다가 이번에 또 어땠습니까? 6월 학력평가. 그쵸. 6월 학력평가에 소설, 그 다음에 시 이런 문학 작품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쵸. 에다가 대화까지. 그래서 진짜 역대급으로 시험 범위가 많은 시험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 선생님 진짜 시험 범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맨날 할 정도로 그렇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이번 기말고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누적식 시험 범위. 그래서 문법 전 영역이 중간고사 때 의문 변동과 문법 요소가 중간고사 때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그대로 기말고사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법 전 영역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몇 문항 출제될지 모르니까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힘들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토론 비중이 진짜 좀 높았죠. 그쵸? 그래서 문학이랑 문법보다는 토론의 비중이 좀 큰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토론은 물론 중간고사 때에도 논설문이 좀 비중이 높았죠. 그런데 토론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이 정말 길어요. 왜냐면 찬성 1 말해야 되죠. 반대 1 말해야 되죠. 입론하면 또 뭐 해야 돼요? 반대 신문해야 되죠. 반대 신문하면 또 뭐요?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론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 비중이 높았고 그 각각의 지문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장악이 안 됐다면은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정말로 부족했을 거예요.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긴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원래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중대부고 스타일이 그렇죠. 기존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 근데 이제 중대부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외부 지문을 아예 가나 지문으로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보기 박스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읽을 자료에다가 아예 가 지문, 나 지문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간이랑 비슷했고 상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미약하게나마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소답형 1번인데요. 1번은 이제 문법이죠. 문법 지식을 활용한 고쳐쓰기 활동과 그래서 토론에 대한 얘기 같지만 대화에 관한 얘기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냥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잘라왔어요. 그래서 가 부분에 밑줄이 쳐 있는데 A 부분에 들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들려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쵸. 들리 어지다 해가지고 피동을 잘못 쓴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 대비 보강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냥 중대부고는 피동문이 뭐냐, 능동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중간고사 때도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출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동전미사에다가 뭐 어지다, 게대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 피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피동전미사를 두 번 써가지고 이중 피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거를 봤을 때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적중 문제 두 번째 제가 아예 번호를 토론 내용일치 이렇게 써놨어요. 22번, 23번, 23번, 24번 이렇게 쭉 해놨는데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토론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이 학생이 이해를 했는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토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24번도 사회자의 발화를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 학생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토론 지문만 5지문이었어요. 그죠? 이외에도 그냥 읽을 거리 해서 주신 것도 있고요. 학습지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토론 지문만 5지문.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게 여기 있었던 건가요? 저기 있었던 건가요?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 토론에 대해서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건데요. 이거 완성미라고 해서 직전 보강 자료 마찬가지 아까 보였던 그 자료입니다. 보면은 저는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찬성 1의 입론에서는 뭘 했다. 개념을 정의를 했고 원래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개념 정의를 찬성 1이 입론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의했고 그다음에 문제 심각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에 대한 거는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익과 효과 측면에서는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례를 뭘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보일 수 있게끔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야 내용 일치든 혹은 내용 일치가 아니고 적용이나 응용 문제라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아이들에게 같이 학습했던 것이고요. 하나 더. 사회자 발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좀 강조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자의 발화에 대해서 사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거 지금 얘는 논제를 소개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토론 규칙을 안내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얘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사회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회자의 발화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답형 4번입니다. 서답형 4번을 보시면 반대신문 단계 질문 구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데요. 이 질문 구성 방법은 사실은 예측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도 좀 캐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여기 부분 밑줄 치고 여기는 이 질문 구성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쓴 거야 어떤 걸 쓴 거야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직전 대비 보강 자료 보면은 이 반대 신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라고 좀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이걸 가져다가 썼으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중간고사라고 썼는데 사실은 중간기말 포함한 2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때 지금 여름방학 곧 오는데 2학기 때 좀 수월하게 내신 대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2학기는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게 작년이랑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이랑 기말 중에 어떨 때 중간에 중세국어다, 기말에 중세국어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2학기 때에는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중세국어는 한번 좀 다져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중간 기말 준비를 해서 알겠지만 내신 대비 기간은 짧아요. 근데 이게 국어만 하는 게 또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이 부족한 시간 동안에 중세국어를 처음 만약에 배운다. 그럼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중세국어를 다져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고전문학인데요. 2학기 때에는 고전문학이 출제가 됩니다. 중점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1학년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 1학년 1학기 때나 중학교 때에 고전문학을 중점적으로 배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문학을 좀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수, 고전 문학 작품 수를 좀 늘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 작품에 대한 응용력이 길러지고요. 낯선 고전 작품이 왔을 때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고전 문학 작품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글 맞춤법. 2학기 때는 한글 맞춤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 기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여름 기간 내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특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이라든지 약간 친해지는 정도.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요러요러한 부분이 중요하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한글 맞춤법은 특히나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학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들을 먼저 배워놓고 그 다음에 이 한글 맞춤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정도의 감을 좀 기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 전략이라고 제가 썼지만 중간 기말 다 합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요 세 가지 중세국어, 고전문학,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주중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10시 타임에 이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신 대비 일요일 날에 한 번 오고요. 그다음에 주중에 한 번 더 오프라인으로 저를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수요일이랑 목요일, 이번에 내신 대비 때는 수요일이랑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주중에 한 번 와서 개별 질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진행이 되고요. 에다가 플러스로 저는 국어 과목도 암기가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리닉 때 교과서 암기 테스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풍부한 연습 문제인데요. 저는 약간 문제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 문제를 풍부하게 주는 편이고 그런데 아무거나 양 그냥 많이씩 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양질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럼 양질의 문제,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문제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강남권 기출, 그러니까 저희 학교 기출, 그 다음에 전국 기출,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평가원 기출 유형도 친해질 필요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다.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양질의 문제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클리닉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파이널 테스트는 아이들이 가장 긴장하는 그런 테스트이기도 해요. 이거는 복습 테스트가 아니고 시험 직전에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나 여기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여기 많이 틀리네? 이렇게 전 범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당연히 중대보고 스타일이 반영된 그런 문제를 제가 직접 엄선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혹은 여기는 좀 괜찮네? 라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미인데요. 이거 직전 대비호강 자료고요. 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강성미라서 완성미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완성미 자료는 암기 요약집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직전 보강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아니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제발 꼭 외우고 가라 라는 식으로 엑기스만 제가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하고 그만큼 저는 엄청 힘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아이들에게 주면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미까지 마무리를 하고 아이들 이제 시험장에 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자료에 대한 샘플인데요. 일단 필기 자료. 얘도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아까는 완성미였고 얘는 정성미인데요. 정성미는 뭐냐면 제가 직접
필기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필기를 해서 학교의 필기를 반영을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쁘게 하나의 책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정성미를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복습 테스트는 매주 치러지고요. 재시험 당연히 있습니다. 재시험은 클리닉 때 와서 재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암기 테스트.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암기 테스트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미. 아까 정성미랑 완성미가 다른 점은 정성미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학교의 필기 내용이라든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든지 다 필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성미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이라도 외워라. 진짜 이거는 외우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진짜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보강 자료로 완성미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서 있고요. 문제집은 매주 새롭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지 않도록 밀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1주차 과제집, 2주차 과제집 이런 식으로 매주 나가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강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국어가 다른 과목은 좀 안 나오고 좀 흔들리는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국어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오는데 국어는 나 좀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믿고 가는 과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국어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